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ET2급 70회차 실무시험 두 번째 풀이 시간이고요. 근로소득 관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와 있네요. 본인 강은성이고 가족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잘 따져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자, 4월 1일에 입사한 강은성 세대주고요.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 1번 부양가족은 강은성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통과를 했네요. 자, 두 번째 자, 강성삼은 올해 사망했대요. 사망일까지의 별도의 소득은 없다. 자, 우리 부양가족이 올해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사망일 전일까지 살아 계신 걸로 보고요. 해당 연도 과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 날 이제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24년 12월 30일까지는 살아 계신 거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강성 3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3번. 모 이영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40만 원이 있다. 자, 기초노령연금은요,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령액 신경 쓰지 말고 입력해 주시면 될 거고, 나이만 잘 따져서 넣어주시고, 4번. 배우자 이미선은 일시적인 문해창작 소득 250만 원이 있다. 자, 일시적인 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기타 소득이죠. 자, 우리 기타 소득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시면 될 거고, 5번.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대요. 그래서 나이만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양가족 넣을 수 있다면 다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수행과제를 보시면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급여 모듈을 선택해 주시고요. 기초인사관리에 사원등록 들어갈게요. 강은성 체크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부부터 넣어볼게요. 1번 직계존속. 자, 성함 들어가야겠네요. 주민등록번호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경로 70세 자동으로 체크되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님도 넣어볼게요. 1번 직계존속 넣어주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 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경로 5대 가능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3번 넣어주시고, 자,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는 4번이죠. 자, 별도의 소득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 2명 모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나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또 알아서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력하신 다음에 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0번 부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은 가능하니까 3번 20세 이하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입력은 다 했고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36번. 강은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라.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가 주시고, F2 눌러주시고, 강은성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정산 명세에 저희가 아까 부양가족 입력했던 부분들
금액으로 계산돼서 들어왔죠. 자, 25번 배우자 기본 공제액은 얼마인가? 25번 배우자는 150, 그러니까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26번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 자,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은 배우자 1명에 나머지 부양가족 4명, 그럼 5명이겠네요. 그죠? 26번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 라고 물었네요. 그러면 4명으로 선택해 주셔야겠다. 그죠? 자, 4명, 26번을 아예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26번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26번이 빠지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나 라고 했을 때는 배우자랑 부양가족 더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27번 경로 우대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27번 추가 공제는 2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해서요. 2명이니까 200만 원 들어가면 되겠죠.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37번 차감소득액은 얼마인가? 자, 또 쭉 내려와서 37번 차감소득금액은 9107500. 57번 자녀세액 공제. 자, 공제 대상 자녀는 1명이고 15만 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자녀는 2명이었어요. 그죠? 2명이긴 한데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만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 이 사이에 있는 자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명이고 15만 원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다음 2번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를 볼게요. 자, 지금 이천수가 있고요. 뭐 기본급부터 쭉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 자, 본사관리부 이찬수 과장의 급여 자료이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 3월 25일이고요. 사회보험료는 뭐 국민연금 얘들 있죠.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자, 수행과제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해 주시고 급여 자료 입력하시고요. 2번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시면 기본급과 상견은 설정된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요. 육아수당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대요. 자, 이찬수 과장도 마찬가지로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비과세 가능하고요. 한 달에 얼마였죠,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까지 한도로 비과세 들어갑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자, 회사에서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로 들어가야겠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 첫 번째는 자차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더라도요. 자기 이름으로 렌트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업무 수행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업무입니다. 업무 수행에 사용할 것.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 비과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비를 따로 지급받으시면 안 돼요. 여비를 따로 정산받지 않고 그냥 급여에 30만 원, 5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식대 매월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또 비과세로 들어가고요. 반대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과세로 들어가야겠죠. 자격수당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참고로 식대도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일단 수당 공제 등록부터 할게요. 자, 육아수당 비과세 2번. 자, 육아수당은 7번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였죠. 그죠? 1번 하고 소득 유형은 급여. 자, 그 다음에 또 식대. 식대는 비과세였죠. 비과세. 여기에서 식대 2번 선택. 자, 과세인 경우는 급여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비과세일 때는 근로소득 유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이렇게 코드가 부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수당 과세죠. 급여 선택, 1번 선택.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확인. 자, 3월이었고요. 구분은 1번이었나요? 2번이었네요. 급여 플러스 상여로 선택할 것 2번. 자, 그러면 4월 25일 날 지급을 했고요. 이차함수 클릭해 주시고 자료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급 350, 상여는 300, 육아수당은 50, 자가운전 보조금 30, 식대는 25만원, 자격수당은 10만원. 자, 나머지 공제 항목은 프로그램이 계산되는 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 보시면 비과세 40만원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일단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였고요. 식대와 육아수당까지였죠. 육아수당, 식대. 육아수당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식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 개 합쳐주시면 4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급 합계액은 765만원이고요. 공제 빼고 차인 지급액 들어옵니다. 자, 입력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갈게요. 기속 3월, 지급도 3월이었고요. 자, 그럼 한 명 땡겨왔고요. 765만원에 소득세 61만 7,710원 자동으로 반영이 됐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무수행평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월 급여 자료 입력 조회해 주시고요. 육아수당 지급액, 과세 대상 육아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급여 자료에서 육아수당 50이죠. 자, 얼마까지 비과세였죠, 여러분? 비과세는 20만원까지. 그럼 나머지 과세는 30만원이겠네요. 그죠?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육아수당 지급액은 30이다. 과세니까 잘 봐주셔야겠죠. 30. 자, 42번. 자, 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인가?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다 과세였죠. 그래서 동일하게 또 30. 자, 43번. 과세 대상 식대 지급액은 얼마인가? 식대가 지금 현재 25만원이고요. 식대도 마찬가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5만원은 과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44번.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이차함수에 대한 차인 지급액이죠. 자, 공제액계 바로 밑에 있죠. 자, 그래서 656만 5,110원.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조회하셔서 10번 소득세 등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또 원천징수 들어가 볼게요. 3월부터 3월까지. 불러와 주시고 10번. 자, 617710. 617710.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세 가지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비과세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한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연말정산입니다. 자, 사무직이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자,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생계를 같이 하고 모든 지출은 신민규가 부담을 했습니다. 자, 3월 31일까지 글로리 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자, 4번 의료비에는 라식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 수행과제는 1번 종전근무지 소득 명세 탭에서 입력하시면 되고 2번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국세청 자료는 한 건으로 입력. 자, 보험료와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부양가족 현황을 볼게요. 자, 일단 본인은 따로 기타 사항 없고요. 배우자, 총급여 600. 자, 우리 총급여 500만 원 한도로 부양가족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소득에서는 탈락이다 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직계존속 김영수는 일용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은 통과했어요. 배우자는 소득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계존속은 통과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직계비속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넣어주시면 될 거고 형제 자매 소득 없대요. 자, 여기까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볼게요. 자, 우리 신민규 사원의 전근무지 정산 내역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전근무지라고 해서 4월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 우리 연말정산은 이 사원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득을 다 합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근무지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올게요. 자, F2 눌러주시고 신민규 불러옵니다. 자, 불러와 주시고요. 소득 명세 탭 클릭. 자, 그 다음에 위에 종전 근무지 입력 있죠. 자, 지금 올리브 산업에서는 4월부터 근무를 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다른 근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 근무지 클릭. 자, 그럼 종전 1번이 뜨죠. 자, 여기 영수증을 보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무처는 주 글로리 산업. 사업자 등록번호 305-86-1110. 1110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급여는 1,400, 상여는 700.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뭐 감면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그죠? 하단 부분 보고 넣을게요.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리 잘 맞게 넣어주셔야 돼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자, 여기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금 결정세액 있죠, 여러분. 결정세액을 봐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주현 근무지. 지금 주현 근무지는 글로리 산업이라고 적혀 있죠. 글로리 산업에서 3개월 동안 소득세 납부한 게 33만 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퇴사했죠. 자, 퇴사할 때 차감징수세액 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원은 글로리 산업에서 결과적으로 납부한 세액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33만 원 납부했다가 다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세액, 그러니까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실 때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 많이 틀리니까 꼭 잘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는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되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기타 자료다. 자, 의료비.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자, 김지영은 누구였어요? 배우자였나요? 자,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김지영 들어와 있고요. 관계 코드는 3번이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배우자네요. 그죠? 자,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가 부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김지영의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80만 원, 안과는 라식 수술비였죠? 라식, 라섹 모두 치료 용도로 수술 받은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280. 자, 의료비 탭 클릭해 주시고요. F2 눌러서 배우자 땡겨 올게요. 자, 1번 국세청이고 한 건으로 집계하라고 했고요. 280만 원 전액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보험료입니다. 우리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보죠. 소득도 봅니다. 자, 의료비와 다르게 보험료는 다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험료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을 다 봐요. 제일 깐깐하게 보고 있죠. 자, 지금 계약자는 신민규고요. 하단에 보장성 보험이다. 자, 지금 피보험자 신민규.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해요. 김영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축성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태아보험. 이 두 가지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특히나 종류에서 보셔야 돼요. 종류. 자, 보험 종류. 여기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종류를 잘 보셔야 돼요. 저축성은 제외시켜주고 보장성 보험은 김영순이다. 자, 그러면 김영순의 나이와 소득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소득공제 탭 김영순 클릭을 했을 때 60세 이상 들어갔어요. 이 말은 나이와 소득을 다 통과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시 위에 보셔서 김영순의 자료를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력글로 소득이었기 때문에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득 공제에서 김영순 찾아주시고 보험료 넣어볼게요. 자, 보장성 보험이고요. 국세청 자료입니다. 금액은 45만 원. 45만 원. 자, 그럼 교육비 한번 볼게요. 자, 학생의 인적사항은 신준규입니다. 우리 신준규 같은 경우에는 관계 코드를 보시면 6번이고요. 하단에 형제 자매다라고 나왔죠. 자, 일단 우리 교육비는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준규의 소득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신준규는 지금 현재 소득이 없다라고 적혀 있죠. 자,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신준규의 교육비 우리 공제 가능하고요. 대학교죠. 550. 자, 그럼 신준규의 교육비 입력할게요. 자, 교육비 1번 쪽에 들어와 주시고 자, 대학생이니까 3번 체크할게요. 자, 3번 체크해주고 550. 자, 550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대학교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니까 넣어주시고 만약에 대학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실무수행평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37번 차감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정산 명세 탭으로 넘어오시고요. 37번 차감 소득금액 자 2,872만 1,770원 61번 보장성 보험 자 61번 보장성 보험 54,000원이네요. 54,000원 62번 의료비 세액공제 자 19만 1,850원 63번 교육비 82만 5천원 82만 5천원 자, 그 다음 77번 차감징수세액 소득세는 얼마인가? 자, 우리 하단에 보시면 77번 차감징수세액이 있고요. 소득세를 물었죠. 83만 8,190원이다 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현 근무지는 지금 현재 근무지에서 월급 받으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있죠. 그 금액이 뜰 거고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다 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이고요. 두 개를 차감시켜주면 나머지 83만 8,19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납부해 주시면 되고 합계는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회차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복습 꼭 해주시고 시험 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71회차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